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은 50-50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50-5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주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이 다가오잖아요. 50-50가 정식으로 9월달에 데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도 그 이슈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한번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멤버가 확정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솔직히 저는 멤버가 확정되고 그리고 50-50의 신곡을 듣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소문들, 멤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실제 멤버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50의 새로운 멤버로 추정되는 멤버들이 있죠. 우선 9멤버에서 키나가 다시 돌아와서 현재 50-50 2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키나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이제 알유넥스트 출신의 예원하고 그리고 샤넬이 선발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람이라는 친구도 선발된 걸로 알려져 있고 제가 이 친구를 잘 모르는데,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4명이 아니라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나머지 1명은 베일에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람이라는 친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뭐 이 친구 뭐 유튜버였다고 해요. 위키드 출신으로 뭐 노래를 잘 본다고 하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건 아직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껴두고 키나하고 예원하고 샤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논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50-50 1기하고 50-50 2기로 굳이 나누어 보자면 누가 더 낫냐 이거예요. 논점이 이거예요. 결국은 누가 더 낫냐. 50-50 2기가 이제 9월달에 데뷔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는데 모두 관심이 있단 말이죠. 모두가. 근데 과연 이 친구들이 성공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성공할 것이냐.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50-50 1기를 이겨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논점입니다. 그러면 이 논점에 해당하는 소주제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멤버들 간의 비교. 50-50 1기는 누가 있었어요? 아란, 시오, 세나, 키나, 이렇게 4명입니다. 뭐 50-50 그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큐피드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해외에서 먼저 떴잖아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먼저 떠가지고 이 노래 좋은데? 하다 보니까 한국 그룹이네? 하다 보니까 큐피드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멤버가 누군지는 사람들 잘 몰랐어요. 솔직히 잘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뭐 아란, 시오, 세나, 키나였던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알게 되었고, 그러면 현재 50-50 2기에 그 키나가 중심이 되고, 뭐 실제로 2기 노래가 나왔을 때 키나가 센터에 서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키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4명은 뭐 그 보조 멤버로 좀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거 추정이에요. 그리고 샤넬하고 예원이가 들어왔는데 이 3명의 멤버가 과연 50-50 1기 멤버 아란시오 세나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키나는 공통분모니까. 그러면 예원하고 샤넬을 왜 뽑았냐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예원하고 샤넬 왜 뽑았냐.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 내가 고민을 해봤거든. 저는 50-50 1기에서 아란시오, 세나, 키나 중에서, 자, 제가 언급하는 멤버들의 이름 순서를 잘 보세요. 아란, 시오, 세나, 키나라고 말을 한다고.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란, 시오, 세나, 키나. 키나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첫 번째로, 키나가 50-50 2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1기 멤버 중에서 키나가 제일 그 중요성이 없었어. 아무도 키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고. 심지어 노란머리였잖아, 키나가 그때는. 키나에 대해서 솔직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그러면 50-50 1기의 핵심 멤버가 누구야? 아란이야, 아란이.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멤버가 시오였고, 세나는 비중은 그렇게 없었지만 키나는 비중이 아예 없었다고. 아예 없었다고. 근데 키나만 돌아왔어. 여기서 일단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50-50 2기와 1기 중 어느 팀이 더 낫냐, 이 성공만 따져봤을 때의 문제라는 거야. 뭐 돌아왔다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 논점에만 봤을 때 키나만 돌아온 게 이거 대단히 악영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1기 때 비중이 제일 없었거든. 근데 2기에서 센터로 선다? 이거 추정입니다. 센터로 선다는 건 추정이에요. 지금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중심이 된다? 여기서부터 좀 약점이라고 봅니다. 약점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선 예원을 왜 뽑았냐 이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란, 시오, 세나, 키나. 아란이 메인 핵심 멤버였단 말이야. 50-50에서 아란을 빼면 50-50가 아니야. 아란이가 제일 임팩트가 있었다고. 그러면 뭐 이즈나나 베이비몬스터 이런 그룹과는 다르게 50-50 멤버들을 보면, 특히 아란 같은 애들을 보면 오동통하고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오동통하고 귀엽고 좀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생긴 스타일이라고. 그냥 보자마자 웃음이 나오는, 그러니까 비웃는 게 아니고 환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인상을. 나는 아란 보면서 되게 호감형이라고 나는 생각했거든. 아란을 딱 보자마자. 근데 아란을 없어지니까, 이게 만약에 50-50 2기 멤버를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을까? 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야. 결국은 아란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근데 예원이가 이미지가 좀 비슷해. 내가 봤을 때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고. 예원이가. 난 그래서 선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눈매가 비슷하고 얼굴 형태가 비슷해.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좀. 그러니까 풍기는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고, 예원이가 아란이하고. 저는 그래서 예원을 선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원이가 아란만큼 아란의 대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본다고. 내가 알리넥스트도 리뷰했잖아. 예원이가 탈락할 때 제가 예원이한테 그런 말 했어요. 아, 예원아, 너는 여자 아이돌 오디션에서 합격 못하니까 가서 공부하라고. 가서 공부해. 근데 갑자기 50-50 2기에서 멤버로 나타났네. 예원이는 노래도 못 부르고 춤도 못 춰요. 물론 아란이도 춤을 잘 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아란이도. 근데 아란이는 노래 잘 부르거든. 그리고 화면에 비춰진 임팩트가 엄청나.
그냥 처음에 딱 보면은 아란이는 그냥 그 자체로 시청자들을 흡입한다고. 무언가 매력이 있어 아란이는. 일단 뭐 아란이 시오 세나를 여러분 지금 뭐 배신자한테 뭐 칭찬하냐 그런, 일단 그 프레임은 여기서 일단 변론으로 두자고. 그 프레임은 일단 여기서 생각하지 말자고. 그냥 순수히 50-50 1기와 50-50 2기의 스타성과 성공 가능성만 따져보자고요. 예원은 아란이 대체자가 될 수 없어. 절대 될 수 없어. 아란이하고 이미지가 제일 비슷한 사람인 거는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여자 아이돌 오디션 참가자 통틀어서 예원이가 아란이하고 제일 이미지가 비슷해. 근데 그 무게중심이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진다고. 아란이를 대체할 수도 없고 아란이만큼 노래도 할 수도 없어. 예원이는 어느 한 팀의 무게중심으로 설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고. 예원이는. 그럼 샤넬은요? 샤넬을 왜 뽑았어? 뭐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샤넬이 영어를 잘해서 뽑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50-50 1기가 외국에서 먼저 터졌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먼저 잡으려고 들 거예요. 이번에도 전략이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해외 시장을 먼저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 잘하는 멤버가 필요한데, 뭐 하람이랑 예원이가 영어를 잘 못하겠죠 당연히. 키나는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원이하고 하람은 영어를 잘 못할 거로 저는 추정합니다. 당연히 추정해. 잘 못할 겁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멤버가 필요한데, 그래서 샤넬을 뽑았을 겁니다. 그러면 샤넬을 뽑은 게 과연 선발한 게 잘한 짓이냐? 이것도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고. 내가 알리네스 리뷰했잖아. 샤넬 어땠어? 인성이 안 돼 있다고. 인성이 안 돼 있다고. 지금은 괜찮았을지도 모르죠. 그건 중요하지 않지. 사람들의 시청자의 머리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냐가 중요해. 정말이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고. 그것 때문에 탈락했다고.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저는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긴 하는데, 어트랙터도 응원하긴 하는데, 샤넬을 선발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되게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알리넥스트를 안 보셨나? 안 보셨나? 안 보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안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하람이라는 친구하고 베일에 쌓이는 또 한 명의 친구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원이하고 샤넬을 선발한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둘 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고 기존 50-50 1기에 비해서 약하다입니다. 특히 샤넬은 이미 알리넥스트 당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버렸는데, 시청자한테 그 샤넬을 선발한 것도 실수고, 예원이는 아란을 대체할 수 없다. 비중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키나가 50-50 1기에서 가장 비중이 떨어지는 멤버였는데 여기 와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거 다 부정적이라는 거야. 예원이가 중심에서도 비중이 떨어져서 그룹의 센터가 될 수 없다고 보고, 키나가 그 센터에 선다고 해도 키나는 센터의 롤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멤버 비교에서는 50-50 1기 아란시오 세나가 훨씬 월등하다 봅니다. 예원이랑 샤넬에 비해서는. 지금은 하람하고 베일에 쌓인 한 명은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슈가 뭐예요? 노래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50-50 1기가 뜬 이유가 뭐예요? 큐피드였잖아. 큐피드. 50-50 1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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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0 1기
큐피드
이거 넘을 수 있어? 지금 이기 노래가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면 근데 우린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 유추해 볼 수 있겠지. 봐봐. 50-50가 2기가 나왔어. 근데 이 2기 멤버로 큐피드 노래를 분명히 부를 거야. 처음에 분명히 부를 거야. 어쩔 수 없어. 부를 수밖에 없어. 부를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 이를테면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고 싶은 건 그거야. 프로듀스 40할 때 제일 핫했던 무대가 뭐였어요? 루머였잖아. 루머. 그 루머 멤버가 누구예요? 권은비, 그리고 제가 이름이 잠깐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권은비하고 김시현이었던가요? 그리고 이 무라세사에 몇 명 있었잖아. 대여섯 명 있었다고. 그 친구들이 한 루머가 가장 각인 컸는데 그 이후에 프로스 40을 끝나고 무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근데 아무도 그 무대 그 원래 오리지널 루머를 능가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 루머에 대적할 수 없었다고. 오리지널 무대 루머에. 심지어 아이존 멤버 전원이 아이존 멤버로 데뷔한 멤버들이 한 루머도 권은비만 똑같았지. 권은비만 권은비를 대체할 수 있었지. 나머지 멤버들은 원래 루머 무대를 했던 그 멤버들을 대체할 수 없었다고. 왜냐면 이미지가 다르니까. 루머의 이미지가 아니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럼 그런 비슷한 논리로 지금 이 큐피드 노래를 예원하고 샤넬이 부른다? 그리고 하람하고 베일의 사인 누가 부른다? 저는 괴리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 괴리감이 있다고. 왜냐면 이거 한 번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된 거는 바꾸기가 힘들어. 바꾸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유연하게 뭐 무자르듯이 지금부터 50-50 2기의 노래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오히려 전략을 짜려면 이 큐피드 노래를 자체를 빨리 압도하는 어떤 노래가 나와야 돼. 그럼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50-50가 뜬 이유가 뭐예요? 큐피드 노래 떴잖아. 큐피드 노래 때문에 뜬 거야.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 큐피드를 잠재울 만한 노래가 나온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노래의 임팩트를 넘을 수가 없다고. 이 큐피드 노래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란이라고. 이거 예원이가 메인 보컬이고 부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동의하겠어요? 샤넬이 부르는 거 동의하겠냐고. 안돼. 그 노래에 어울리는 사람이 불러야 된다고. 이 50-50 이기의 노래가 아니라고. 이게 첫 번째 부정적인 이유고, 그리고 큐피드가 세웠던 기록들을 뛰어넘는 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상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뛰어넘으면 뭐 좋겠지만 못 뛰어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 역시 9 멤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 말밖에 안 나온다고. 50-50는 끝났구나. 이런 평가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역시 전 멤버가 훨씬 나았구나. 이런 평가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시점이, 그리고 그 노래가 그 큐피드를 그 전작을 뛰어넘는 노래가 나오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일릿 있잖아. 아일릿의 마그네틱. 이미 아일릿의 마그네틱이 좋은 기록을 많이 세웠잖아 이번에. 그래서 안 될 거야.
예전 큐피드를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아일릿의 마그네틱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더 이상 뭐 빌보드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걸로는 이제 사람들이 와 하지 않는다고. 큐피드에서 와한 거는 그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와한 거지, 이미 거기에 대해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뭐 빌보드에 백날 나와봐야 그렇구나 이 정도지 와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게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리고 시점으로 봐요. 시점. 지금 2024년 9월에 데뷔하잖아 50-50 2기가. 이게 시점이 좋을까? 내가 정확하게 말할게. 이미 50-50 떡밥 지났어. 이미 다 식었다고. 다 식었다고. 무슨 얘기냐, 작년에 한창 안성일과 더 기버스 안성일과 그 50-50 1기 멤버들과 이슈로 한창 시끄러웠었잖아. 그때 어트랙트에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어트랙트에서 어떻게 했냐면 2024년 초반에 데뷔할 목적으로 오디션을 진행할 거라고 JTBC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그때 오디션을 열어서 진행을 시켰어야 돼. 작년에 여자 아이돌 오디션 뭐 하고 있었어요? 알유넥스트 하고 있었지, 유니버스 티켓 하고 있었지, 프로듀스 101 재팬더 걸스 하고 있었지. 그리고 2024년에 아일랜드 2 했잖아. 그때 진행시켰어야 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고 시장의 핫 이슈였을 때 오디션 봤어야 돼. 공개적으로 TV 방송하면서 오디션 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데뷔했으면 시장의 이목을 완전 집중시켰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 이미 1년, 거의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다고.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냥 50-50 2기의 멤버가 누구인지 궁금한 거지, 이미 이목은 떠났다고. 누가 관심 있겠냐고. 그 멤버가 누군지나 확인하는 정도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미 그 베이비몬스터 이즈나 다 나왔잖아. 그리고 9월에는 메이딘까지 데뷔하잖아. 메이딘. 뭐 키스 오브 라이프도 있고. 그러니까 베이비몬스터하고 이즈나가 데뷔하기 전에 나왔어야 돼. 타이밍을 놓쳤다고. 이미 다 식은 떡밥이라고 50-50는. 그냥 멤버 확인만 하면 돼. 끝이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점이 뭐야?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잊고 있는데 50-50 1기 때 어트랙트는 프로듀싱에 관여하지 않았어. 안성일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 더 기버스하고 안성일이 뭐 배신자고 뭐 나쁜 놈이고 그런 거는 일단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고. 50-50를 스타로 만든 건 안성일이야. 이건 인정해야 하잖아. 어트랙트에서 한 게 아니라고. 그 모든 전권을 더 기버스하고 안성일한테 줬다고. 거기서 다 한 거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논란이 생기고 뭐 50-50 계약 문제가 생겼긴 하지만 일단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50-50 1기를 프로듀싱하고 스타로 만든 건 더 기버스 안성일이라고. 그러면 지금 50-50 2기를 누가 프로듀싱 할 건데 그 정도 능력 있냐고. 이거 고민해봐야 된다고. 결국은
이 모든 걸 돌아봤을 때 만약에 50-50 2기 멤버들이 9월달에 데뷔를 해서 시장에 공개돼서 노래를 들었는데 50-50 1기 멤버들의 큐피드보다 못하다, 스타가 아니다라고 딱 규정 지어진다면, 성과 그 정도 안 나온다면 결국 이 모든 면에서 50-50 2기는 그냥 나락으로 갈 겁니다. 노래 안 되지, 그리고 프로듀싱 능력 안 되지, 스타도 안 되지, 멤버도 예원 샤넬? 저는 부정적이에요. 이 두 명은 제가 봤을 때 선발 잘못했다고 봐. 잘못했다고 본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프터스쿨이 계속 멤버를 바꿔가면서 했잖아. 근데 애프터스쿨 원년 멤버랑 애프터스쿨 나중 멤버가 똑같냐고. 당연히 인정 못하지. 당연히 인정 못한다고. 50-50 1기, 오히려 50-50는 그 1기에서 그냥 끝내고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게 나왔어. 새로운 그룹으로 런칭하는 게 맞았다고. 그러니까 50-50 자체를 버리는 게 되게 좀 아깝겠지? 아깝고, 버리기가 좀 아깝고 좀 힘들잖아. 근데 결국은 저는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적다고 봅니다.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더 많다고 봐요, 정확하게는. 0%는 아니지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면에서 불리해. 사람들이 50-50 2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혀 없다고. 왜? 베이비몬스터, 이즈나 뭐 다 나왔잖아. 아일릿도 나오고. 왜 관심 가져야 되냐고. 그리고 50-50는 5세대도 아니야, 기본적으로. 1군에도 들었던 적이 없다고. 4세대에서. 그래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 논점, 이거는 확률은 되게 희박하긴 한데, 그 50-50 1기 멤버들 아란, 시오, 세나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란, 시오, 세나가 돌아온다면 50-50 2기를 버리고 50-50 1기를 다시 살려야 된다고 봐요. 아란, 시오, 세나, 키나로 다시 4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야. 대중은 개돼지라고.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금세 잊을 겁니다. 금세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50-50를 응원할 겁니다. 정말이야. 저는 오히려 그게 50-50를 살리는 길이라고 봐요.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새로 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트랙트 오디션 열 거잖아. 거기 출전시켜요. 거기 참여시키라고. 그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낫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잠시만요. 9월 달에 뭐 50-50 2기만 데뷔하는 건 아니죠. 한 그룹이 더 데뷔하는데, 아까 한 번 언급했는데 메이딘이라는 그룹이 데뷔를 합니다. 메이딘. 영어로 이제 메이드인인데 그 메이딘이라고 한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케플러가 재계약을 하면서 2명이 케플러를 떠났어요. 마시로하고 강예서. 이 친구들이 케플러를 떠나서 메이딘 멤버가 되었습니다. 케플러의 핵심 멤버인데, 마시로하고 강예서. 메이딘을 잠깐 살펴보자면, 제가 왜 관심을 가지냐면, 솔직히
마시로하고 강예서가 있는 거지만 제가 우연히 멤버들을 봤는데 보세요. 멤버를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마시로, 미유, 수혜, 예서, 가은, 세리나, 나고미. 여러분, 여기에 사이토 세리나하고 아베 나고미가 들어있더라고. 이 두 명이 누구냐? 프로듀스 101 재팬더걸스에 출전했던 친구들이야. 참가자들이라고. 특히 제가 프로듀스 101 재팬더걸스 할 때 그 MEI 선발되는 거 보고 경험을 했었거든. 아니 일본에서 개최하는 여자 아이돌 오디션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로 선발하는 것은 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한국인인 내가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멤버들을 뽑았거든. 말도 안 되는 멤버들을 뽑았다고. 결국 내가 프로듀스 101 디펜더걸스 할 때 눈여겨봤던 참가자들이 있어요. 몇 명 얘기를 드자면 이제 이시란하고 카토 코코로, 사쿠라이 미유 뿐만 아니라 오치보 카렌, 아베 나고미, 마타메나, 수타니 유라라, 사이토 세리나거든. 그 중에 이제 아베 나고미하고 사이토 세리나가 메이딘 멤버가 된 거야. 여러분 그 뭐야, 아일랜드 2 할 때 그 타바타나나 있잖아. 그 친구도 프로듀스 101 재팬더걸스 참가했던 친구잖아. 제가 그 아일랜드 2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타바타나는 아예 눈이 안 띄었다고 말했잖아. 근데 아베 나고미하고 사이토 세리나는 그나마 프로듀스 101 재팬더걸스 할 때 눈에 보였던 친구들이거든. 특히 아베 나고미, 단발소녀 아베 나고미. 이 친구는 내가 봤을 때 괜찮다고. 사이토 세리나는 뭐 아베 나고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보였던 친구입니다. 프로듀스 101 재팬더걸스 자체가 워낙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지만 케플러의 핵심 멤버 마시로하고 마지막 예서, 강예서, 그리고 아베 나고미, 사이토 세리나, 요 4명이 여기 메이딘에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시장에 관심을 끌기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봐요. 뭐 나머지 멤버도 제가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기 좀 애매한데, 요 4명만 봐도 메이딘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뭐 이 친구들이 뭐 엄청난 그룹이고 1군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귀염귀염 컨셉이잖아. 이 친구들 키도 되게 조그맣고 그렇더만. 이 메이딘이라는 그룹이 1군은 절대 못 돼요. 제가 봤을 때 1군은 절대 못 되고 알리탄테도 절대 안 될 겁니다. 절대 안 될 건데, 그래도 별도의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 이를테면 이런 거지. 오토바이 시장이 있으면 스쿠터 시장도 있잖아. 스쿠터 시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오토바이지만 스쿠터라는 독립된 시장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즈나하고 베이비몬스터나 그런 알리탄테, 이 친구들하고 경쟁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건데, 그냥 스쿠터 시장의 대장으로서 메이딘 그냥 관심 가지고 지켜볼 정도의 그룹인 건 확실하다입니다. 이즈나도 뭐 데뷔 일자는 안 나왔지만 9월에 어쨌든 사람들한테 첫 선을 보이잖아. 케이콘 독일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댓글을 잠깐 볼게요. 댓글을.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몇 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니 죄송합니다.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외모 공격하기 있나? 아니 외모를 왜 공격하고 그래? 아니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 뭐 물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근데 난 예전에 인기 많았어. 인기 많았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니자 누나겠지만, 여러분한테 언니자 누나들은 지금 현재 아줌마들이 나 진짜 좋아했다고. 학창시절에. 진짜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내 나이에 이 정도면 킹카라니까? 킹카라고. 야, 외모를 지적하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외모 지적하기 있나? 아, 이거 너무 인신공격 아니야. 야,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야, 케이팝에 대해서 언급하는 유튜버 아저씨들 있잖아, 나 말고. 어? 그 양반들 다 통틀어서는 내가 제일 괜찮지 않니? 인간적으로? 응? 내가 제일 괜찮지 않니? 케이팝에 대해서, 여자 아이돌에 대해서 말하는 아저씨들 중에서 내가 제일 그래도 제일 잘생기지 않았니? 응? 나 진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 있잖아. 댓글 좀 달아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 너무 귀찮지 않으면 좀 달아줄래? 어? 나 진짜 충격 먹었네. 외모 공격이 있나? 진짜? 좀 그러네. 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유나랑 방지민이랑 맞다이 뜨면 누가 이기나요? 우선 맞다이 뜰 리는 없는데, 알류넥스트 당시에는 노유나하고 방지민하고 1, 2위를 다투던 사이였습니다. 지금 맞다일 뜬다면 방지민이 당연히 이기겠죠. 왜냐면 노유나는 알린 노래에 맞춰져서 연습을 하고 있잖아. 본인한테 안 맞는 컨셉으로. 방지민은 서바이벌 때 다시 서바이벌 게임을 한 거고. 그럼 방지민이 이길 수밖에 없지. 지금 한다면. 물론 나중에 뭐 시장에서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리사구 이즈나로 평가해야 되겠죠. 뭐 말씀드렸지만 하이브의 자금력을 이기기 힘들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웨이콘 하는 거 보니까 아휴,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니. 알릿은 김채은을 영입해야 한다. 김채은은 뭔가 안 맞아. 알릿하고 뭔가 안 맞아. 김채은은 뭔가 안 맞아. 김채은 자체가 좀 많이 변해야 된다고. 근데 말했잖아, 아이덴티티 할 때 원희가 알리넥스트 할 때 한 달밖에 안 된 연습생이었는데 원희도 아이덴티티 김채은보다 잘 떴다고. 김채은은 안 된다고. 그리고 케이콘 독일 나가는 거 봤는데 봤고, 그리고 영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영서에 관해서 댓글 쓴 거 다 봤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댓글 다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장은 그거잖아. 그렇게 연습해서 하이브의 데뷔 멤버가 됐는데 그걸 박차고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잖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게요. 내가 댓글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야. 여러분들은 ESJ가 아니구나. 하이브 뿐만이 아니라 하이브 할아버지라도 난 퇴사해.
난 탈퇴한다고. 여러분은 빅 ESTJ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이브인데 그걸 참고 한다? 응. 유나는 ESTJ가 아닌 거라고, 정확하게는. 이걸 좀 이해해야 돼. 여러분은 유나 같은 MBTI를 가진 거고, 영서는 나 같은 MBTI를 가진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영서를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리고 노유나랑 영성 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댓글도 달더라고. 노유나와 유사랑 본인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노유나와 유사랑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연습생 생활을 같이 했던 추억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멤버를 트레이드한다면 다른 멤버들과의 혼란과 기분은 어떨까요? 다른 멤버들이 불만 없이 동의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서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게 맞을까요?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알겠는데, 이런 거랑 트레이드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 법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4인 간의 결합체예요. 그러면 이 아일린 멤버들, 이즈나 멤버들이 친하건 안 친하건 그건 상관없어. 친해지겠지. 최정훈하고 윤지훈하고 싸웠다가 지금 친해진 거 봐.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리고 아일릿은 뭐 모카랑 민주랑 안 친했잖아. 지금은 서로 말은 하더라고. 요즘 영상 보니까 둘이 말을 하던데. 아니, 그렇게도 멤버를 하고 있다고. 윤진하고 최정원하고 같은 멤버하고, 데뷔 멤버하고 있고, 모카하고 민주하고도 지금 같이 그러면서 하고 있잖아. 안 친하면 뭐 어때? 친해지면 되지. 안 친하면 안 친다는 대로 그룹 활동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친하더라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안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이야. 그런 거 다 극복하고 웃으면서 그룹 활동 해야 된다고. 그거 못할 거면 그래서 나가야지. 정말이야.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하다고. 그리고 이진아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 제가 봤을 때 아일리 팬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일리 팬들 좋아할 거야. 이진아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 이진아 팬들은, 이진아의 팬이 있냐?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데뷔도 안 했잖아. 근데 무슨 팬이 있어? 여러분 봐봐. 르세라핌 데뷔하기도 전에 루카 빼고 카자 넣었잖아. 여기 대해서 불만 있냐고. 데뷔도 안 했잖아. 데뷔 안 했잖아. 내가 이 말을 지적하는 거야. 내가 영서 탈퇴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영서 탈퇴했을 때 방지민 넣으라고 했잖아. 거기에 누가 댓글 달았잖아.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왜 바꾸라고 하냐고. 멋대로.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 이유가 뭐였어요? 데뷔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진아 팬이 몇 명이나 된다고. 우리 이거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돼. 나도 이진아 응원하는 사람이잖아. 아일리트 응원하는 사람이고. 근데 말했잖아. 어떻게든 5세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만 생각해야 된다니까? 뭐 멤버들이 친하건 안 친하건 뭔 상관이야. 여러분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전혀 없는 것 같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의 50분간 떠들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거의 50분 가까이 하고 있잖아. 양심 있으면 구독 누르고 가라고. 나는 부탁 안 해. 뭐 다른 유튜버들은 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던데 나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냥 이 영상을 본 당신의 양심이라고 생각해. 진짜야. 너넨 해야 돼. 너네가 이 영상을 시청했다면 구독을 하는 건 너네의 의무라고. 의무와 책임이라고. 의무와 책무라고. 구독해주세요. 네, 이상 데이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